어제 앞서도 제가 뉴스 온 더 블락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국제시장에 갔습니다. 그 시장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듣고 사진 보죠. 부산을 엑스포 유치했을 때보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저 부산 국제시장에서 떡볶이하고 튀김을 먹는 사진인데 왼쪽부터 최시인원, 저 조현준, 이재용,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저기 김석기 최고위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이 사진은 최신원, 이재용, 조현준, 윤석열 대통령, 구광모, 그다음에 김동관, 그다음에 정기선 이렇게 이제 재벌 그룹의 오너들이 쫙 같이 저 떡볶이하고 튀김 먹는 사진인데. 부산 출신의 네, 제 윤태곤 부산 출신의 실장. 저희 동네예요. 저희 부평동 깡통시장 저기 제가 맛있는 거 자랐던 많지. 맛있는 거 많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하면서 대통령하고 시장 같은데 많이 가봤죠. 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봤는데 어제 이게 온라인상에서 되게 화제였잖아요. 짤방 대방출. 네. 재밌는 사진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대통령과 재벌회장들이 떡볶이 먹는 사진은 거의 그러니까 최초지. 시사점이 되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대통령 옆으로 이제 재벌 회장들 쭉 서 있잖아요. 네. 뭐 김기현 대표 같은 사람 두 번째 줄에 있고 그렇던데 이게 지금 그 여야 정치권 모두가 직면한 문제인데 기업인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정치인들보다. 그렇죠. 네. 기업인들이 더 인기가 있다는 게 더 인기가 올라갔다기보다 정치인들의 인기가 내려갔어요.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걸 해봐도 뭐 시민단체다 정치인이다 국회다 뭐다 하면 기업인이 되게 윗선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부르니까 갔겠죠 아마. 네. 오고 싶은 사람 오세요라고 한 게 아니겠죠. 아마도 어떤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부르니까 간 걸 테고 외국 나가는 것도 썩 내켜 하지 않는데 그래도 외국 나가가지고 뭐 팔로 개척 이런 것도 네. 있는데 부산 가면은 여기다 이제 뭐 돈 내겠습니다 이런 식 이야기 하러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빚지는 거죠. 그리고 예. 오늘 뭐 언론에서도 되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제일 날석에 비판한 데가 경제지들. 네. 연말에 CEO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반성한 거잖아요. 우리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네. 뭐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데 따라가는 거야. 그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뭐 실패해가지고 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느냐. 그만큼 뭐 급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뭐 매우 좋지 않다. 그 이야기. 그다음 뭐 약간 재밌는 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재용 뭐 조현준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부상될 때 이른바 3세잖아요. 3세들이 뭐 선대랑 달라가지고 뭐 이게 문화가 익숙지 않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3세들까지는 그래도 꽤 익숙한데 4세로 내려가니까 이 대통령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는데 아유 4세들은 정말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어색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게 혼이 나간 표정이 그래요? 아니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윤태차 부산 출신이래. 부산 네. 민심 지금 안 좋습니까? 근데 엑스포 이런 건 실패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엑스포에 대해 가지고 원래 좀 어렵겠거니 했던 건 있는데 네. 막판에 워낙에 뭐 올려놨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런 정도인 거고 근데 엑스포 때문에 좋은 민심이 안 좋아졌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그것까지는 같아요. 아니다. 네. 네, 제가 이 사진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건 역대 대통령 중에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막 끌려왔나?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줘요. 왜냐하면 이 행사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재벌 총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들의 한 시간의 가치가 얼마겠어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점심 한 끼가 가치가 얼마였죠? 비싸요. 38억. 평균 38억. 최고가가 58억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그만한 가치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전 행사는 뭐 그래도 뭐 사업을 부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관련 있는 분야가 좀 있다면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 이렇게 나란히 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시간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하면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좀 정무적인 판단이나 기획력이 있다면
이런 데 갈 때는 일제 일시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 가야 돼요. 요새 시장이 어려우니까 일재벌하고 일시장이 뭐 자매 결연을 맺어서 경제를 좀 활성화해 주겠다라든가 우리 옛날에 일사일촌 운동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은 제가 좀 봐주겠는데 가가지고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그림 뭐라 그러죠? 그림 그 사진에 배경 깔아준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 떡볶이 알겠습니다. 먹는 것도 힘든데 일사일시장까지 해서 돈까지 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경제를 살리는 그 사회공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겠어요. 많이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예.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장사자 지금 부산 판 많이 안 좋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인 여론조사를 보면 뭐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의 현역 의원들도. 예. 그렇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엑스포로 기대해서 예. 엑스포뿐만이 아니라 뭐 가덕도라든지 북한 개발이라든지 뭐 경남하고 울산하고 이런 도로 연계 도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투자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러면 부산은 되게 민심이-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예, 여기는. 민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 어제 전 이 사진을 보고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비판을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앞에 두 분이 다 하셨고 예. 저런 수준이었으니까 우리가 참 그 정도 표밖에 못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답해요 진짜. 부산 물갈이 많이 한답니까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최소한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이 50% 내외의 현역 의원 물갈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그래요. 역대 늘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계속. 늘. 영남권에 지금 70%가 모여 있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 의원들 예. 바뀌겠죠. 뭐 한 50%.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저 김타짜 예. 이낙연 대표 어떻게 할 거로 보세요? 이낙연 대표요. 이낙연 전 대표. 일단은 칼을 뽑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 뽑을 수도 있겠지만 안 뽑을 만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뽑지 않을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뽑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다면 상황이. 안 뽑힐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상황이 상황이 바뀌려면 바뀌려면 그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무슨 얘기했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 야당도 한 번 안 만나주고 소통도 하나도 안 하고 독주하고 독선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 당내에 좀 비판적인 사람들 만나주고 밥 먹고 뭐 소통해주고 이거 했나요? 안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아니 저는 진짜 답답했던 게 박병석 의장이 불출마 딱 선언했을 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당의 원로를 이렇게 좀 그 예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굉장히 이미지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소통의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박병석 의장 나간다는데 불러가지고 밥 한 끼를 안 먹었어요. 예? 저는 그런 상황이면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뭐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자, 윤 차장, 그럼- 몇 주간 예. 민주당 이야기를 안 했는데 민주당 이야기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동안. 거기 이제 저 원심력이 좀 강해지나? 네. 예. 제가 이제 뭐 지금 연역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국민의힘 우리 한참 이야기 좀 되게 안 좋죠. 진짜 보면 깝깝하고 이게 잘 될 리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위에 있는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그래도 여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원심력이 형성이 되는 구심력이 형성이 되는 뭐 대통령을 이제 뭐 중시로 뭉치자 아까 이런 뭐 거. 파국하더라도 약간 질서 있는 뭐 이렇게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은 그게 훨씬 더 약하다. 이재명 대표가 되게 세죠. 실제로 세 보이지만은 이낙연이 등장함으로써 그 가려져 있던 게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김부겸도 뭐 한마디 하기 시작하고 4인방, 5인방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줄줄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강성 지지층이 있는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뭐라 그러고 이게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행동력이 약하다라고 해야 되나 점잖다고 해야 되나 전략적이라고 해야 되냐 뭐 가가지고 이제 난리치는 게 훨씬 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드러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판 때문에 일단 정신이 없어 보여요.
예. 지금도 이제 재판이 뭐 많긴 하죠. 김용 예. 유죄 뭐 나오고 예. 뭐 예. 유동규 뭐 사고 나오고 예.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촉각이 곤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뭐 문재인의 이해찬이다, 뭐 예컨대 뭐 그런 사람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도 잘 하고 싶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당연하게 총선 이기고 싶고 웬만하면 비주류하고 조금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양보한다라는 그 마음이 저는 없지 않을 거로 보는데 그게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재판 문제가 워낙 가득 차 있어서 비주류와의 통합이나 이런 거 구체적인 생각과 플랜 이런 거랑 행동 이런 나올 수가 없는 아까 상황이다. 말씀하신 박병석 의장하고 예컨대 이낙연 대표하고 밥 먹는 건 부담스럽고 작전도 되게 많이 네. 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말하면 난 뭐라 말하지 네. 짜야 되는데 박병석 의장하고 밥 먹는 건 뭐 부담스럽습니까?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제가 잘 듣겠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못하는 게 박병석이 싫어서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저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태곤 실장 윤타짜 얘기 들어보고 드는 생각이 최근에 저 이재명 대표 인터뷰 보면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질문에 답이 나온 적이 별로 못 봤어요. 원래 그래요, 그분. 근데 질문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얘기 옛날에 청산 유수였지. 네. 그러니까 아니, 딴 A라고 얘기하잖아. 하면 B에 대해서도 청산 유수였는데 네. B도 짧아. 아니 불편한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는 네. 직접적인 언급 안 하고 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좀 더 그런 빈도가 잦아진 거가 내가 이렇게 저 뉴스로 화면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장면들이 잡혀서 말이 짧아지고. 네, 말이 짧아지고 말이 굉장히 달변인데 그게 아마 재판 신경 쓰느라고 그런 거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윤타짜의 이제 해석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겠죠, 여러분. 이낙연 대표 나가면 이준석 대표와의 연합설. 자 보니까 이거 지금 윤타짜 웃었어. 근데 하태경 의원 이낙연 탈당 시 이준석과 합당 90% 교섭단체 가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당사자 이낙연 대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네. 그 제가 뭐 하나 네. 하고 싶은 말이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제가 그 뭐 직접 본 거 아니고 그게 이제 나온 뉴스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강원대 강연에서 네.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제발 나를 믿고 있어달라. 제가 이낙연하고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좀 낮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막 옆에서 막 된다 안 된다 하태경 의원 100%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서로 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문제들은? 드리고 그럼요. 그냥 서로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만날 수도 있겠지 이거지. 우리가요 저기 서로 당을 탈당하면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당을 같이 할 거예요. 한 울타리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은 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이낙연하고 손잡으려고 이준석하고 손잡으려고 지금 이재명을 공격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 공격한 거야? 그런 정치인 오해를 받으면서 왜 그러겠냐고요. 아마 정치권에서 이준석, 이낙연 한 울타리에 있을 수 있어요라고 제일 처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일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어. 네, 예. 그때 다 웃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이후에 막 이렇게 호떡지 불나니까 이제 제가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예. 예, 예. 그런 이런 거 좋아요. 저런 얘기 있는데 예. 들은 얘기가 좋아. 나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낙연 대표는 쉽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하기가 예. 왜냐하면 이분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하고 손잡는 순간 그러면 당신이 대장하려고 당신이 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먼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대의가 먼저 서야 모일 수 있는 거지. 대의도 없이 지금 정치 공약적으로 이 나가면 세를 조금 확보할 수 있고 민주당과 뭐 반명을 할 수 있고 뭐 국민의힘과 반윤을 할 수 있고 이런 구도로 짜여지면 네. 이거는요 100% 승리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진 딜레마를 이제 민주당의 비명들이 가지고 있다. 주몽의 길이냐 오디세우스의 길이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안 했는데 했는데 했어요? 이 오디세우스는 고생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부인 얘기? 옆에 있는 여기들을 이제 반역의 무리들을 예, 예, 척결하고 자기 자리 되찾는 거예요. 주몽은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근데 보통 오디세우스 서사거든요. 돌아가가지고 바로 잡겠다. 그럼 이준석이 이 당에서 나간다면은 돌아가서 바로 잡겠다는 컨셉이냐? 양당 정치, 보수 정치 이거 안 되더라. 주목이 될 것이냐?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겠다 컨셉이냐 할 건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몽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오늘 뭐 금태섭 의원하고도 뭐 한다며 유튜브. 근데 이낙연도 마찬가지인데 이낙연도 요즘 보면은 주몽 이야기도 한 1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9대1인데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은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많이 나와 있고 이낙연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근데 그게 만날 거냐 못 만날 거냐는 뭐 좀 봐야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알겠어요. 자, 나는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주몽의 길을 가시려면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억울한 건 이해하겠는데 사적 감정이나 반감을 너무 자주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개인화돼 버리거든요. 이게 큰 대의를 갈 때는 개인화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싶네요. 그런 워딩은 좋더라고요. 반윤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런 건 좋지. 근데 그러니까 그 반윤 사감이 드러나는 건 좀 자제해야지. 반윤을 하고 싶어도 반윤하려는 간판에 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이런 분들이 야 너랑 나랑 같잖아 같이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에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야? 만약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저는 2027년도 대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라는 선언 정도는 하셔야 본인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 욕심이 있는 걸로 보이면 안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헤게모니가 너무 세니까 내가 이 안에서는 나의 활동 공간이 없고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나올래. 이런 오해 받기 딱 쉽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먼저 마음 비우는 모습 보여주시고 난 정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는데 나 약간 잃은 것 같긴 해.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선 불출마 이야기 하기에는 아니야, 시기가 이제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만둘 때쯤 한 1월이나 나올 때쯤 해서. 자 장타짜 나 네? 이거 장타짜도 물어봐야 되겠다. 네. 안철수 의원 인터뷰 들었죠 앞서. 근데 마지막에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소송 지금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한테 주제가 추천한다면서 뭘 추천하냐면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했거든요. 근데 3133님 질문을 주셨어.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표범이라는 거예요? 하이에나라는 거예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하이에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물어봤구나 내가. 그 대선 후보급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고 의미 있는 정치인인데 저는 분당갑을 지키겠습니다. 분당갑에는 아무도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이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윤타짜한테 물어볼게요. 안철수 의원 반론은 이준석 전 대표가 표범이라고 보는 거야? 하이에나라고 보는 거야? 이거? 뭐 모르죠. 알아서 해석하라고 두는 건 그게 이제 표범이 되느냐 하이에나 되느냐는 다 자기 할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나는 이제 막 때로 지어가지고 물어뜯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될 거냐 아니냐는 자기한테 달린 거지. 알겠습니다. 잠깐 장타짜 마지막 질문. 네. 원희룡 장관 저 대구 교회 저 간증 집회 갔다 왜 왔잖아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참나.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저는 마이너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생각인 거죠. 나 대선 나가야 되고 내가 보수파에서 기반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부터 나는 인정을 받고 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셔서 거기 가는 건데 안 좋은 거는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 이전에 2020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분 있어요.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좀 억울한 건 있는 것 같아. 그게 정광훈도 간 집회냐, 예. 정광훈 집회냐는 다른데. 뭐 다른 그리고 정광훈과 함께 한다라는 어쨌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거짓말 논란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원희룡 장관에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참모했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